이제 맨 마지막 파일이 됩니다. 별과 우주에서 맨 마지막 파일은 별의 색깔, 그 다음에 은하, 우리의 은하에서 볼 수 있는 성단, 성운, 그 다음에 외부 은하와 현재 우주설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먼저 별의 색깔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379페이지에 별의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별의 색깔 공부하기 전에 용광로에서 아주 뜨거운 센 물이 딱 나올 때는 아주 밝은 색깔, 주황 색깔이나 노란 색깔이 되는데, 그게 식으면 붉은 색깔이 되고, 더 식으면 이제 검푸른 철 색깔이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 온도가 높으면 밝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의 색깔은, 별의 색에 대한 기본 개념은 스펙트럼형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스펙트럼형을 외운다기보다는 별의 색깔이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어느 색으로 변하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도 교과서에 좀 숫자와 알파벳을 찾아보면, 스펙트럼형을 찾아보면 이런 현상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보는 스펙트럼형이 O형이고요. 그 다음에 B, A, 그 다음에 F, G, K, M이 될 거예요. 스펙트럼형의 알파벳은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외운다면 O, 맨 끝에 있는 양쪽 거랑 G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G가 우리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이 G인 이유는 잠시 뒤에 나와요. 색깔을 살펴볼 거예요. 색깔은 A가 기준이고요. A가 백색이에요. 백색, 하얀 색깔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얀색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파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청색. 그래서 B는 청색과 백색이 섞인 청백색이에요. 온도는 무척 높아요. 30,000도. 여기는 한 10,000도까지죠. 10,000도. 여기는 한 15,000도 되겠죠. 그 다음에 M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색. 우리의 태양도 알아둬야 돼요. 노란색. 그러면 중간 색깔 알 수가 있어요. 황백색이 되겠죠. 얘는 황백색. 그 다음에 얘는 주황색이 되겠죠. 노란과 빨간은 중간이니까 얘는 이제 황백색이 될 거고요. 얘는 주황색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쓴 순서를 보면 A형이 기준이에요. 백색이 기준이고, 양쪽 끝에 색깔 알았습니다. 청색과 빨간 색깔 알았고요. 온도는 이쪽이 높다입니다. 높다. 이쪽으로 가면 낮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청색과 빨간색을 안 다음에 우리의 태양이 노란색인 거 하나 더 잡았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G형 노란색이다. 여러분들 태양, 그 전 단어 태양을 공부할 때 태양의 표면온도 가르쳐줬거든요. 6,000. 그래서 태양은 6,000도짜리 별이에요. 표면온도가. 그래서 태양을 멀리서 봤을 때는 우리 태양은 노란색 별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G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만 정도 된다. 여기는 한 3,700도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경향. 파란색으로 가면 온도가 높아진다. 빨간색 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별의 색깔을 공부를 한다. 온도와 같이 관련돼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381페이지 문제나 아니면 380페이지 그림을 보면 딱 돼요. 380페이지 그림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색깔이 확실히 구별이 돼요. 왼쪽은 거의 푸른색 별이고요. 오른쪽은 주황색, 노란색 별이에요. 그럴 때 어느 별이 온도가 더 높을까요? 답은 이걸 보고서 파란색 쪽 별이 온도가 높아요. 381페이지에는 겨울철, 우리 시험 볼 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철 대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시리우스랑 그다음에 베telgeus랑 그다음에 프로키온이 나와 있는데, 시리우스는 청백색이죠. 그 다음에 베텔geus는 붉은 색깔이에요. 그걸로 봐서 시리우스는 온도가 높다, 베텔geus는 온도가 낮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텔geus는 오리온자리 별자리죠. 이렇게 어떤 별의 색깔을 딱 봐서 저 별은 저 별보다 온도가 높다 낮다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름철 별자리에서 백조자리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백조자리에 꼬리 별이 대내부고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별자리입니다.
요즘엔 못 보죠, 대뇌부를. 근데 대뇌부의 정반대편에 알비레오라는 별이 있어요. 백조의 머리 부분이거든요. 알비레오를 머리로 만원경으로 딱 보면 빨간색 별하고 파란색 별이 같이 보여요. 그 소리는 빨간색 별은 온도가 낮다, 파란색 별은 온도가 높다. 이렇게 별을 관측해서 별의 색깔을 가지고 온도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백색을 기준으로 파랑으로 가면 온도가 높다, 붉은 색깔로 가면 온도가 낮다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우리 은하에서 보이는 성당성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 은하는 어떨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무엇인가를 공부합니다. 은하는 별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은하는 어떤 모습일까를 공부를 해볼게요. 그림을 준비했는데, 우리 은하는 이런 거예요. 줌이 안 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 나선 은하 모습, 정상 나선 은하라는 설명도 있고 막대 나선 은하라는 설명도 있는데, 우리 은하는 하여간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가 뭐냐면 중심이 그렇게 소용돌이 모양인 나선 은하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원반 모양이에요. 원반, UFO처럼 생긴 원반 모양입니다. 우리 은하의 특징으로는 무엇이냐면 이쪽에서 이쪽 우리 은하의 지름이에요.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10만 광년이다. 빛의 속도로 여기서 출발해서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10만 년 걸립니다. 중심부가 두껍습니다. 중심부가 두껍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태양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 3만 년 걸립니다. 태양까지 오는데 위에서 보면 나선의 모습이 보인다가 우리 은하의 특징입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을 봤으면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바로 성운과 성단이에요. 성운과 성단은 공부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운입니다. 성운은 운자가 구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별의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주 공간에 구름이에요. 근데 이 구름은 먼지, 다음에 티끌, 가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구름 같은 게 아니라 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원소들이 막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있어서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거나 혹은 빛을 가리거나 해서 보여요. 성운의 종류는 두 가지 성운이 있습니다. 밝은 성운과 밝지 않아서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이 있어요. 굳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행성상 성운이에요. 얘는 특별한 성운이에요. 왜냐면 보통 별들이 뭐 이런 데서 생겨나는데 행성상 성운은 별이 이렇게 있다가 별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그럼 터진 애들이 다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는 모습이 동그란 모습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행성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별이 터지고 난 최후의 성운인데 우리가 주로 공부할 성운은 밝은 성운과 어두운 성운이에요. 밝은 성운은 다시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성운이냐면 방출 성운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 성운이에요. 방출 성운을 옛날엔 선생님이 이제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발광성운이라고 했어요. 뜻은 뭐냐면 방출 성운은 성운 자체에서 에너지가 많아서 성운 자체에 이런 입자들에서 에너지가 막 나와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빛이 나는 구름이에요. 빛이 나는 별구름. 이게 방출 성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애들이 스스로 빛을 잘 내진 않거든요. 이런 애들이 빛을 내지 않고 주변에 별빛을 반사해서 보여줘요. 그건 반사성운이에요. 또 방출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다. 반사성운은 다른 별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이는 성운이다. 둘 다 밝게 보이니까 밝은 성운이 되겠죠. 근데 암흑성운은 그게 아니에요. 암흑성운은 원래 그냥 먼지 티끌 이런 것처럼 돼 있어요. 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보이듯이 그냥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밝게 안 보여요. 그 소리는 지금 선생님, 지금 여기 반사성운은 글씨를
보고 싶은데 손을 딱 가리면 반사성운이 안 보이죠? 제 손이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암흑성운은 성운에 이런 가스들이 중간에 그냥 덩어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가 안 보이겠죠? 까맣게 보이겠죠? 그게 암흑성운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암흑성운이 잘 표시가 돼 있어요. 말머리 성운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386페이지에 보면 붉은색으로 성운들이 쫙 보여요. 붉은색의 성운이 있는데 그 성운 앞쪽에 까만색으로 가려진 게 보여요. 의도적으로 가린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가려진 모습의 위가 말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말머리 성운인데 이 성운은 가렸어요. 그러니까 암흑성운이 되겠죠. 뒤에서 오는 별빛이나 성운의 빛을 막기 때문에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성운의 종류가 이제 밝은 성운, 암흑성운 두 개로 크게 나누고 밝은 성운은 에너지를 스스로 내서 스스로 빛나는 방출성운, 그 다음에 주변 별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이는 반사성운, 그 다음에 빛을 차단시켜서 깜깜하게 보이고 까맣게 보이는 암흑성운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다른 성운이 하나 있는데 얘는 별이 터진 결과이다. 별이 빵 터져서 나머지 잔해가 보이는 성운이 행성상 성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단 공부할 겁니다. 성단은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대신 교과서에 사진이 되어 있으니까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성단은 단체가 그러니까 별이 모여있는 단체를 말해요. 별이 모여있는 단체가 무슨 뜻이냐면 별이 몇 개가 좀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먼저 산계 성단하고요. 그 다음에 부상 성단이 있어요. 산계 성단은 흩어져 보이는 성단이에요. 흩어진 성단입니다. 다른 데보다 별이 모여는 있는데 얘가 흩어져서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우주공간에 별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요. 우주공간에 별들 마음대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은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도 흩어진 거. 그러니까 쌀을 몇 개를 그냥 바닥에서 훅 던진 거. 이런 모양이 흩어진 성단의 산계 성단이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수십. 그래서 겨우 많아봤자 수백 개 정도. 별 정도가 모여 있어요. 이게 산계 성단이에요. 산계 성단은 어디에 맞냐면 아까 전에 여기 보였던 우리 은하에 이런 은하면에 많아요. 은하면 여기 면에 많아요. 여기에 산계 성단이 크게 많아요. 그래서 은하면에 산계 성단이 있습니다. 산계 성단은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어린 별이 많아요. 어린 별이 많다는 소리는 별이 막 생겨났다는 뜻이거든요. 별이 생겨나고 또 푸른 별이 많아요. 이제 별의 색깔 아까 배웠죠? 푸른 색깔 별이면 온도가 높겠지요. 온도가 높아서 막 잘 타오르는 어린 별들이 많은 거죠. 은하별이 많고요. 부상성단은 산계성단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흩어진 성단이 아니라 모인 성단. 그런데 얘가 공 모양은 빽빽하게 모여있어요. 빽빽하게 모이려면 별이 무척 많아요. 수십 똑같고요. 수백도 똑같아요. 근데 뒤에 많이 붙여요. 만배가 붙어요. 수십에서 수백 개의 별,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별이 모여있어요. 은하면에 있겠지요. 은하면에 있지만 어디에 맞냐? 우리 은하는 얘만 우리 은하가 아니라 여기 전체 이런 구역 전체가 우리 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부상성단은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은하면에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데서 흩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흩어진 공간을 헤일로라고 해요. 우리 은하에 헤일로에 부상성단이 많습니다. 또 어린 별이 아니에요. 부상성단은 수십 수백만 개의 별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 어린 별이 아니라 늙은 별이에요. 별이 다 탔어요. 자기 에너지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늙었어요. 늙었으면 에너지가 많이 안 나오겠죠?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온도가 낮겠고, 온도가 낮으니까 붉은색이 많아요. 붉은색 별이 많아요. 이게 부상성단의 특징이에요. 교과서에
387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그림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상계성단은 흩어져 있고요. 약간 푸른 색깔로 되어 있어요. 부상성단은 모여서 점점이 막 되어 있고요. 약간 붉은 색깔이 띄어져 있어요. 그림상에서요. 그래서 상계성단과 부상성단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된 소가 우리 자료집에 되어 있어요. 우리 자료집에. 그래서 자료집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은하를 봤는데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라고 했잖아요. 네. 은하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은하는 우리 태양이 속해져 있는 은하를 뜻하는 거고요. 외부에도 은하가 무척 많아요. 우주에는 은하가 무척 많아요. 우주의 별의 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은하의 수 곱하기 은하 속 별의 수를 하면 대충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은하 속에도 별이 1000억이 넘는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은하 속에도. 근데 우리 은하가 큰 은하가 아니에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은하 속에 별이 있어요. 근데 은하의 수도 1000억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주 속에는 별이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있다. 진짜 크죠. 게다가 이게 다 큰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도 은하가 많은데 외부의 은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좀 볼게요. 이게 389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타원 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와 불규칙한 은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하의 모양을 보고 분리했는데 이렇게 분리한 사람이 허블이죠. 허블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 지금부터 공부할 빅뱅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 만환경이나 자기 만환경을 가지고 우리 은하 속에 있는 별, 성단, 성운만 본 게 아니라 외부 은하도 관측을 했어요. 외부 은하를 관측했는데 은하를 쭉 봤더니 타원 모양의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가 있다는 것도 알아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어떤 사실도 알았냐? 은하를 관측해서 은하의 빛을 봤는데 은하의 빛을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같은 거 배웠죠? 스펙트럼으로 딱 봤더니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 스펙트럼보다 붉은 색깔이 더 많이 보였어요. 우리는 얘를 적색편이라고 해요. 허블은 은하를 관측했고요. 적색 편의를 관측했어요. 즉 스펙트럼이 붉은 색깔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적색 편의는 소리에서 나오는 도플러 효과와 똑같은 거라서 은하가 멀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어떤 은하는 물론 가까워지는 은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하가 멀어진다. 이 소리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뜻이죠. 우주가 팽창한다. 그래서 허블은 우주 팽창설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소리는 우주가 지금 이만큼에서 이만큼 커졌어요. 앞으로도 이만큼 커질 거예요. 지금 요만큼에서 커지고 커졌다는 소리는 지금 전에는 작았겠죠. 지금 전에는 더 작았겠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고와의 극소 우주가 있었을 거고 이 극소 우주가 빵 하고 터져서 지금처럼 뭐가 터지면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터져서 쭉 커지고 있는 게 팽창되는 걸로 관측이 됐고 그래서 팽창되고 있는 것이 은하가 멀리 된 걸로 허블이 관측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소 우주가 팽창을 시작한 것을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그래서 우리 은하가 커지고 있고 이 빅뱅 소리 됐다는 거예요. 390페이지와 392페이지에 보면 우주가 커지는 것을 풍선에서 내는 것과 사진 자료에서 직접 구해보는 것과 길이를 비교해보는 것, 그다음 빅뱅 학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서를 먼저 보시고
다음에 자료집을 한 번씩 보시고 제 파일 쭉 점검해 보시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